안녕하십니까, 조형록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보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은 거제 시정을 이끌고 계신 변강용 거제 시장님을 만나 시정 운영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취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거제를 하루빨리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지와 각오로 한 6개월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선의 침체에 따른 어떤 지역 경제의 어떤 침체, 이로 인한 어떤 일자리 부족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어떤 장기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실제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갈 건가를 고민하면서 달려왔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를 통한 우리 시 재정의 어떤 원활화를 도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국비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사회 내의 인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좀 관행화된 잘못된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책, 이런 부분들에 좀 주안을 두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좀 간과해왔던 좀 그런 소외계층, 흔히 말하는 약자층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로 그야말로 한 6개월 정도는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100% 만족이야 뭐 할 수 없겠고,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아직 뭐 체감하고 뭐 이럴 길은 조금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조를 변함없이 초심으로 지나온 6개월과 매 마찬가지의 각오와 자세로 앞으로도 달려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이제 역점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아무래도 KTX 조기 착공 부분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설 전후로 해서 예타 면제가 공식 발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KTX 조기 착공 문제는 아마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KTX 조기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잘 이렇게 이어가서 시민들한테 조기 착공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는 게 올해 시정의 어떻게 보면 제일 일단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KTX 개통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구축해 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 예산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국지도 58호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비 부담 몫이 한 900억 가까이가 됩니다. 실제 이런 시비 부담의 큰 부분을 좀 줄이고 국비 지원을 돌리는 이런 어떤 과제가 상반기 중으로 일주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시비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들 그 공약 사업에 대한 점검은 일정 정도 끝났습니다. 이제 추진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전망, 이제 이런 부분들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올 한 해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그 공약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챙겨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게 올 시정에 제가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는 표면은 안 됐지만 동남권 신공항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시민들의 바람과 뜻이 잘 이렇게 성사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거제 통영 고성이 지난해 말 MOU를 체결하고 이제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약속했는데요. 거제시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그 행정 협의회라는 게 서로 인근 시군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풀어야 될 문제들을 서로 이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해결해 가고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우리 통영이나 고성, 거제 이런 쪽으로 이제 관광 관련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정도를 언급하자면 이제 국도 5선 연장 부분은 저희 통영시와 거제시가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도 이 한산도와 하도와 거제를 연결하는 그거를 국도 5선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구상들을 통영시에도 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도 지금 국도 연초가 종점으로 있는 국도 5선을 그쪽으로 해서 한산도를 통해서 통영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몇몇 쪽에서 이 국도 5선 연장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건의하기 위한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점들을 볼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통영시와 거제시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KTX 이제 역사 문제가 아마 첨예하게 이제 좀 대립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역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항상 저희들 일자리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만은 어떤 재정상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생각은 있어도 쉽게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들은 분명히 좀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작인적인 답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 조선 산업과 연계된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건강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향후 거제시의 그 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다소 힘들고 재정상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은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이 조선산업 관련된 건강한 일자리들을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는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도 있지만은 조선입이란 큰 제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저는 큰 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업을 통한 이런 일자리 창출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 한 어떤 방편으로서 밖에 있는 업체들이 거제에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지금껏 저희 거제는 기업 들어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하는 식으로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유인을 줄 수 있을 건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을 거제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또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많이 앞으로 좀 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국가산단 추진과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이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제시하셨는데요. 현재 얼마나 추진됐습니까? 실제 뭐 국가 산단 이제 부분은 저희들의 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녹록지 않은 측면입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이걸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속일 필요도 없는 거고 현실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던진 상태에서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겠다. 지금 국토부의 조건은 그런 겁니다. 실수요 기업을 찾아라. 지금이라도 대우나 삼성이 입주하겠다. 그러면은 승인을 해주겠다. 근데 대우 삼성이란 대기업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실수요 기업도 지금 현재 찾아져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지금 해양 플랜트 시장이 지금 이 전망이 그렇게 밝은 상황이 아닌데 산단을 승인을 해줬을 때에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런 이제 큰 우려들을 국토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해양 플랜트 산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가 산단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또 플랜트 시장이 살아날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라도 해양 플랜트를 주 업종으로 하는 이런 국가 산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게 이제 분명한 현실이고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거제시의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찾아가고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해 나갈 그런 계획인데 실제 아시다시피 절차들은 다 끝났고 국토부 승인만 남겨 있는 그 상황에서 큰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장애인과 노인 등 최근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매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최근 이제 출산율 급감하는 추세라서 지자체의 노력도 많이 시급합니다. 거제시는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 거제시도 지금 출산율을 걱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출산율이 높은 도시였고 젊은 도시였기 때문에 출산율 부분에서는 크게 뭐 걱정을 하지 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거제시도 지금 출산율이 지금 떨어지기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앞으로 인구 정책 그리고 출산율 정책에 좀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이제 시점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산 장려금 뭐 1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연 이 출산 정책의 효율성이 있을 건가라는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육아와 일자리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여건들을 조성하는 게 저는 출산 정책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부터 육아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일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부터 이제 그런 변화를 하나는 시도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전체적으로도 뭐 산후조리원에 대한 또 그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조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비용 부담 때문에 출산을 주저주저했던 이런 분들이 좀 더 그래도 이 출산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또 올해부터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산후 조리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직사회 내에 육아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근무 여건 조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출산에 대한 유인들을 좀 높여 가려고 그러고 지역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지역 사회 전체적으로 화두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 출산 높일까에 대한 어떤 공론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그게 단계적으로라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 예산으로 출산 장려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상향 이렇게 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가 이제 매칭 사업에 필요한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실제 저희들이 뭐 지난 기자회견 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딱 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한 7천만 원 정도밖에 이제 안 됐던 그런 당초 예산 편성이었고 실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자체 사업들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래서 연계 어떤 보통 교부세가 이렇게 좀 커지면서 좀 숨통을 좀 이제 트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도 국비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국비 지원 사업에는 항상 매칭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매칭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이제 생겼다. 그래서 실제 매칭 여력이 없어서 국비를 포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려들은 이제는 적어도 뭐 하지 않게 됐고, 적극적으로 국비 사업의 공모에 응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은 이제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을 매칭을 해서 사업들을 좀 더 다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금 이제 힘은 이제 생기는 이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국도비 확보는 뭐 시간에 관계없이 시기에 관계없이 제가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월 무조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을 하고 한 분 가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라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게 되면은 뭐 많게는 뭐 60%까지 매칭을 해야 될 경우 생길 수도 있고, 뭐 기본이 뭐 40%, 50% 이제 매칭을 저희 시비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일단 매칭 부에 대한 부담은 이제 크게 줄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한 말씀과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올해는 이것만큼 꼭 하고 싶다. 아까 공약 중에 올해 이것만큼 꼭 하고 싶다는 게 있으시면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떤 저한테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거제 시정의 어떤 그 막중한 책임을 이제 맡겨주신 이제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 시기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뭐 열심을 다해서 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체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지 못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좀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기 중에 올해 좀 임기 중이란다. 올 안에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꼭 좀 한번 이 발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제가 이제 버스 요금을 이제 지원을 공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제가 이제 건립을 하겠다라고 공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시비 부담의 벽에 맞춰서 걸음을 잘 뛸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한 시작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당장 그게 지어지려면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예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출발은 이제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출발을 꼭 한번 시키는 그런 한 해로 삼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어려운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 혼자 뭐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신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역량도 많이 부족한 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뜻을 모으고 잘 못할 때는 뭐 지적을 하더라도 잘할 때는 또 박수를 치주는 그런 함께하는 이런 그 마음들을 가져주시면 어려운 부분들은 아마 빨리 생각보다 빨리 좀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하여튼 힘드시지만 저와 함께 당당하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